스크래칭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시각 정보에 대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어떤 색을 써야지, 어떤 색을 써야 하는지 공부를 한 뒤에 동아리 로고, 홍보용 포스터, 홍보용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물체마다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반사합니다. 이 빛 정보는 안구로 들어와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요. 망막에는 원주세포와 간상세포라는 것이 있어 이 빛 정보는 전기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원주세포는 빨강, 초록, 그리고 파란색 파장의 빛에 각각 반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세포들이 개별적 전기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어떠한 색깔이 띈다고 지각하게 됩니다. 또한 색깔을 지각할 수는 없지만 명암을 파악할 수 있는 간상세포가 밤에도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망막의 중심와라는 부분에 특히 원주세포가 많이 몰려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은 중심와에 원하는 상이 맺히도록 해서 계속해서 도약용을 합니다. 이런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우리는 한 가지 대상에 계속 집중을 하거나 여러 대상을 계속 바꾸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등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착시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림 자료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착시 이론이 존재하지만 아직 저희 홍보팀 활동에 사용되진 않아서 나중에 사용하게 된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스터디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알고 계실 텐데 전체는 두 분의 합보다 크다는 게슈탈트 형태주의 이론은 인간의 직업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 시각 디자인의 배경이 되는 요소로 자리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슈탈트 원리로는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인식한 개별 정보들이 단순히 모여서 확산되는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상호작용에 따라 전체 형태가 지각되는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게슈탈트 디자인의 예시입니다. 쥐를 다 그리지 않아도 폐쇄성의 원리에 의해 우리는 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유사한 패턴 속에서 이윤 요소를 구별해내는 근접성 그리고 연속성과 전경, 배경, 효과 등이 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심리학에서의 시각 정보 처리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은 세부 정보를 통합해 전체 이미지를 형성하는 사양적 시각 정보 처리 모델과 전체에 대한 가설을 기반으로 세부 정보를 통해 검증하는 하향적 시각 정보 처리 모델이 있습니다. 왼쪽에 갈 경우 알파벳과 같은 기호를 직선과 곡선의 상호작용과 같은 부분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단어들을 보셨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신가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더 캣이라는 단어가 캣이라는 가설 이미지가 연상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글자와 다섯 번째 글자를 자세히 본다면 두 번째 글자와 다섯 번째 글자는 H도 A도 아닌 모호한 글자로 주변 맥락에 맞게 더 캣으로 인식한 차례입니다. 이런 예시가 바로 하향적 시각 정보 처리 모델을 지휘합니다. 다음으로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뇌과학 관점의 시각 경로입니다. 시각 정보는 망막에서 시상으로 전달되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는 경로와 물체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경로로 나뉘어 전달됩니다. 또한 선행 단계에서는 아주 단순한 개별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뒷 단계로 갈수록 점점 건조하며 뇌의 다른 부분들과 상호작용하여 저장된 정보와 비교하여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어떤 디자인을 볼 때 뇌가 더 좋은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조사한 색채 심리학입니다. 컬러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학문인데 다양한 리뷰 논문을 찾아본 결과 문화와 학습에 의해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색깔 또는 색깔에서 연상되는 정서가 다르다는 것이 통계적
학번관계를 통해 나타나 있었습니다. 성별과 나이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조사를 조금 더 해서 한국의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색깔 반응 실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로고에 들어갈 색깔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열정과 창의성, 흥미 등을 나타내는 주황색, 하늘색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달 반 제작한 동아리 로고인데요. 게슈탈트 원리, 시각정보 처리 모델 등을 공부하고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기 하늘색은 색채 심리학에서 공부한 거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주로 심리학 기호랑 아니면 뇌과학이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뇌에다가 약간 컴퓨터 회로처럼 하는 것을 하기로 했고, 브레이크워크나 네트워크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에도 하얀적 그 시각 정보 처리 모델을 활용하려고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저기 가운데 네트워크나 이 가운데 있는 주 글자들이 네트워크 해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알고 본다면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글씨 같은 경우에는 산을 좀 바꾼 거를 반복을 해서 같은 모양이지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 등록 절차를 마치고 신입 부원을 맞이하기 위한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저희 네트워크 카페로 연결이 되어서 동아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스타에 이번달 피드로 업로드할 Q&A 카드뉴스입니다. 카드뉴스에는 Q&A 형식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담아 관심 있는 분들이 동아리에 대해 좀 더 접근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당분간은 최근에 생성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카페를 시각 디자인적 요소를 조금 더 고려해서 더 꾸며볼 예정이고요. 홍보팀 지원자가 많을수록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도록 동아리 장가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동아리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도 패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홍보팀이 아니라 마케팅과 관련된 심리학 공부를 해볼 계획이며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 너무 빡빡해 보이지 않도록 카툰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카툰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하게 된다면 발주 같은 걸 통해서 내용이나 이런 개요 정도만 짜고 발주 통해서 이렇게 업로드 할 것 같습니다. 부원들이 더 많아지고 스터디 진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면 동아리 내에서만이 아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